아이고, 오늘은 방송을 많이 하네. 주식, 간만에 제가 한 20일 만에 주식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20일 만에, 주식 방송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3년 전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3년 전에, 자기 자본 7천,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가지고, 7천을 가지고 경매를 시작했어요. 경매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3억짜리, 그러니까 5억 얼마짜리인데 3억의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3억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얼마 전에 이분이 이걸 4억 8천에 팔고 나오셨어요. 한 6개월 정도 되셨나? 4억 8천에 팔고 나오셨거든요. 3년 전에 시작했어요, 이분. 경매를 처음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저하고 좀 이렇게 옛날부터 알았던 지인인데, 제가 좀 컨설팅을 해드려서 상가를 하나 딱 잡아서 4억 8천에 팔고 나오셨어요. 1층짜리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 돈 7천 들어갔잖아요. 7천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서 7천을 빼면 얼마 남죠? 아니, 그죠. 융자를 2억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2억을 빼면, 융자 2억을 빼야 되잖아요. 그죠. 2억이 빼면 2억 8천이 남았죠. 이제 이것저것 세금이 좀 전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2억이라고 할게요. 세금 떼고, 약 대략, 그냥 2억 벌었어요, 이분은. 이분은 7천만원 갖고 2억을 벌었습니다. 3년 만에 3배를 벌었죠. 그런데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서 3년을 투자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 아니면 다행이죠. 마이너스 50%면 다행이죠. 그죠? 내가 봤을 때는 3년 전부터 주식 투자를 했으면 마이너스 50% 아니면 다행입니다. 이상이 났을 거예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 정말 하려면 진짜 선수가 되라. 한 5년, 10년 동안 굴러먹고 주식시장에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그래서 주식을 해도 잃지 않을까 말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선수가 되지 않을 거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식은. 그렇지만 부동산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지금 이렇게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금리가 오를 때 앞으로 2년, 3년이 저는 인생의 최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만에 다시 한 번씩 찾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인데, 이제 이런 기회가 이제 또 50대 후반때 한번 더 올까 말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고금리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2년, 3년,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부동산도 이렇게 일자형 침체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할 것이냐, 자본금이 5천만원, 뭐 6천, 1억 가지고, 1억 미만 가지고 부동산 할 것이냐, 주식을 할 것이냐,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00% 제가 장담하는 것은, 그죠? 주식 경력 1에서 5년 이내는요,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분은 2년 안에 마이너스 50% 손실. 만약 주식에,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이분은 최소한 더블은 먹습니다. 더블은 벌어요. 최소한. 그것도 최소한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부동산 경매사령관인 건 다 아시지만, 이런 주식보다는, 그죠? 위험성이 높고 이런 주식보다는 저는 부동산을 강하게 항상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리고 이 주식에 왜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못 나오냐면, 매일매일 등락을 하거든요. 뭐 오르다 내렸다, 뭐 30%짜리도 있고, 막 사람들이 돈 벌었다는 얘기만 해요. 돈 벌었다는 얘기만. 그죠? 하루에도 막 5%, 10%씩, 은행 이자가 막 5%니까,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돈은 정직하다고 봅니다. 돈은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토끼처럼 이런 주식시장에 투자하면요, 결국엔 저희처럼 선수 아니면 돈 못 법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부동산을 투자하시라. 부동산에 박아놓으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박아놓는 것도, 아파트 빼놓고는, 아파트, 상가 빼고는요, 남들이 가공해놓은
가공해 놓은 가공품에 투자하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가격은 오를지는 몰라도 남들이 가공해 놓은 이런 콘크리트 덩어리는 가격이 감가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답은 토지 투자가 답입니다. 그런데 토지 투자도 대충 하면 안 되죠.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뭐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2년 동안 그 1년 6개월을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뭐죠? 하락 트렌드다. 하락 트렌드에 갇혀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방송을 잠깐 맛보기로 보여드린 때는 자, 하락 트렌드 돌파했다. 그리고 여기 이 갭도 돌파했고, 그리고 여기서 깃발행이 나왔다. 깃발행이 나오는 이유는 폭등 아닌 폭락이다. 그죠? 깃발이 이만큼 상승됐으니까 이 길이만큼 오른다. 그래서 올랐죠? 이 길이만큼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이 길이만큼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일주일 됐을 거예요. 일주일 전에. 자, 어차피 이제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갔다. 일단 경기 같은 건 일단 둘째 치고요. 일단 경기는 무조건 안 좋습니다. 경기 침체로 가요. 하락 트렌드 뚫고 올라갔으니까 자, 이제 가정을 해보자. 하락 트렌드를 뚫고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서 오를 만큼 지가 올랐다가 다시 꺾일 것이다. 언제까지 오를 거 아니잖아요, 주식이요. 여기 241선도 있고, 그죠? 여기 300일선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처맞든 처맞고 내려올 것이다. 근데 지금 처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하락에 베팅을 한다면 자, 첫 번째 여기 이 하락 추세대 걸려있는 이 여기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게 뭐 3,300 정도 되겠죠? 아니 2,300 정도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하락 추세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역헤드 앤 숄더이다. 이게 대가리, 그죠? 이게 어깨. 그래서 이 머리 어깨, 이게 대가리. 제가 좀 죄송합니다. 과격한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시골 촌놈이라 여기가 양쪽 어깨. 헤드 앤 숄더형을, 그러니까 머리 어깨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두 번째 헤드 앤 숄더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어차피 이 하락 추세대가 멈추는 자리하고 만나는 자리하고 이 왼쪽 어깨 부분하고 비슷해요. 자리가,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데 자, 이 왼쪽 어깨는 하락 추세대하고 이 저점이 만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헤드 앤 숄더형이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다 말씀드린 거 일주일 전에요. 세 번째, 정말 경기가 안 좋고 뭐 물가가 계속해서 잡히지 않고 그래서 금리를 또 급격하게 또 올린다. 그러면 금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4% 5%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경기 침체는 오게 돼 있어요. 경기 침체는 오게 돼 있고 뭐 설령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옛날에 제가 말씀드린 재건 관련주 현대건설기계 항상 말씀드렸죠. 뭐 지금 폭등하고 있죠. 개폭등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그런 테마주를 지금 주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저 오르는 거 뻔히 보고도 그냥 구경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12월 달까지 주식을 안 한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길면 1월 달, 2월 달까지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자, 세 번째 가정은 어떻게 되냐? 이 오른쪽 어깨에서 약간 들어줬다가 다시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 이게 될 수도 있다. 자, 전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 될 수 있고,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안 좋다,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 전저점도 깨고 내려가서 2000포인트도 붕괴하는, 네 번째는 2000포인트도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좌우지단간 종합지수는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제 상당 기간 박스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계속 박스권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장이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 그죠? 방향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쉬는 게 답이다. 쉬는 게 답입니다, 여러분. 물론
개별 종목,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로봇 관련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현대건설기계, 제가 항상 옛날부터 콕 집어서 얘기했죠. 저는 현대건설기계 이때부터 집어서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이런 때부터.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28,000원 되면 28,000원에서 3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자, 28,000원 근처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저희들은 22,000원에 샀으니까요. 자, 그렇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저희들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이렇게 불확실성에 투자하느니, 그죠?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이럴 때 무조건 주식 공부를, 아니 부동산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기회가 많이 오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설명해드렸잖아요. 3년 전에 7천만원 갖고 투자한 사람은 자기 돈이 3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지금 자기 자본이 이제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은 10억짜리를 핸들링 할 수 있는 거예요. 3년 만에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다가 투자를 해서 지금은 10억이면 보통 한 70%, 60% 대출 되니까, 그죠? 3억 가지고 이제 10억짜리 물건을 핸들링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저한테 지금 물건을 의뢰가 왔거든요. 물건을 좀 좋은 물건으로 하나 해서 또 뭐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로 해서 저렴하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돈을 벌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역전하는 게 3년 4년이면 됩니다, 여러분. 주식을 백날 해서는요, 나중에 노년에 골방에서요 길길대면서 그래도 핸드폰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도 핸드폰 주식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부동산 공부해서,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공부해서 3년 4년 만에 인생 역전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 판단의 몫입니다. 그죠? 제가 주식을 10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벌 때는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 깨질 때는 또 많이 깨집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한 6, 7년 되다 보니까, 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니까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구분을 해요, 저는요. 그런 구분할 수 있는 힘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남들이 이렇게 오르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 안 해요. 이게 뭐 2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도 몰라요. 일단은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양 보고, 그죠? 차트가 만들어지는 모양 보고 그때 진입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 강의를 하지만 맨날 종목 쫓아다니고, 그죠? 종목 쫓아다니고 주식에 중독돼가지고 하루라도 주식 시세를 안 보면 사람들은 이미 중독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정말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을 드셔야 되고, 강 사장님도 좀 그렇게 좀 참고하십시오. 그냥 주식에 투자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모아서, 정말 더 모아서, 인생 역전은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저도 물론 부동산 컨설팅하고, 안내하고, 강의하고, 교재 팔고, 그러면서 뭐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벌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주식을 내가 종목을 얘기하면 저한테 돈 주는 사람 없지만요. 제가 부동산을 컨설팅하고, 교재를 팔고, 그죠?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저는 돈을 많이 벌어요.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주식은 X다. 주식은 하지 마라. 주식은 아니다. 부동산으로 가야 된다. 부동산으로. 그죠? 그렇지만 남들이 다 아는 아파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파트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솔직히 물량 폭탄도 있을 뿐더러, 그죠? 물량 폭탄도 있을 뿐더러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가요. 법인이 보유한 아파트 물량이 300만 채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만 채에서, 정확히 집계는 안 되지만 최소 200만 채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400만 채까지 된다고 해요.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법인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물량 시장에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나와도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반토막 나요. 그러니까 올 1월달 대비 반토막 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도 250만원 공급.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솔직히 아파트 값이 떨어져야지 맞아요. 솔직히 왜 젊은 사람들이, 그래야 너도 나도 진짜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다,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년 전까지만 해도 희망이 없었잖아요. 젊은이들한테. 그죠? 젊은이들한테 희망이 없었잖아요. 진짜 이제는 아파트가 내가 한 2, 3년만 벌면 그냥 아파트 살 수 있어. 어떤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요.
그러다가 또 뭐 인구가 팽창되면 모를까? 그죠?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여러 가지 지금 대외 여건들 뭐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파트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정말 이제는 다른 쪽으로 아파트가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은 내년 한 6월달이나 5월달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금리가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아마 떨어져도 점차적으로 약간씩 찔끔찔끔. 그래서 이런 불황이 고금리가 제가 봤을 땐 최소한 3년에서 5년 갑니다. 최소한 3년에서 5년 간다고 보고 저는 물론 경제학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어느 것에 투자할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아까 예를 들으면서 제 지인 예를 들으면서 설명해 드렸죠. 벌써 이제 이분은 인생의 역전이 된 거예요. 이제 거의 반은 된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좋은 물건 잡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 백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주식 투자 5년 미만 분들은, 그리고 5년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진짜 주식을 파지 않은 분들은 주식에서 돈 벌기가 힘듭니다. 오늘 강의를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저는 제일 중요해요.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도 종목을 말씀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 지금 뭐 또 종목 얘기하는 분들은 또 막 중독된 분들이니까. 그죠? 저는 때가 되면 주식 종목도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종합지수 시황 제가 하나, 둘, 셋, 네 가지 경우를 수를 말씀드렸죠. 지켜보자고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지켜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